터뮤스로 SSH 붙여서 티먹스 세션 안에서 모든 작업을 하던 저. 사실 엄청 답답했습니다. 파일 트리도 안 보이고 마크다운 파일도 따로 열어봐야 하고 폰트는 또 눈이 침침해서 읽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VS 코드 리모트 SSH를 써본 순간 왜 진작 이걸 안 했을까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실 밖에서 원격으로 개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금 막 세팅한 이 환경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무실 맥에 클로드 코드를 상주시켜 놓고 외부에 나가 있을 때는 맥북이나 아이폰에서 터뮤스 앱으로 SSH를 붙여서 그 티먹스 세션 안으로 들어가 클로드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돌아가긴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4가지가 계속 저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작업 중인 폴더 구조나 파일 트리가 전혀 안 보입니다. 둘째, 마크다운 문서를 읽으려면 또 다른 창을 열어야 하는데 그것도 번거롭습니다. 셋째, 터미널 폰트가 제 눈에 작고 또렷하지 않아서 한 줄 한 줄 읽는 게 힘들었습니다. 넷째, 제가 노안의 난시까지 겹쳐서 이 가독성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피로했습니다. 이 4가지가 쌓이니까 외부에서는 사실상 가벼운 명령 정도만 보내고 본격 작업은 사무실 들어와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이 VS 코드 리모트 SSH입니다. VS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는 오픈소스 에디터인데요. 여기에 리모트 SSH라는 공식 확장을 하나 설치하면 원격 서버의 파일 시스템과 터미널을 마치 내 컴퓨터 안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더 좋은 건 원격 쪽에 따로 뭘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첫 연결 때 VS 코드가 알아서 VS 코드 서버라는 작은 프로그램을 원격 맥에 자동으로 깔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무실 맥은 그냥 켜두기만 하면 되고 외부 맥북에서만 세팅을 하면 됐습니다. 설치 과정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외부 맥에서 브라우저를 열고 VS 코드 공식 다운로드 페이지에 접속해서 VS 코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그 다음 좌측 사이드바에서 확장 아이콘을 눌러서 리모트 SSH라고 검색합니다. 가장 위에 마이크로소프트 공식이라고 표시된 확장이 나오는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인스톨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끝납니다. 리모트 SSH 확장을 깔았다면 이제 연결할 원격 호스트를 등록해야 합니다. VS 코드 화면에서 F1 키를 누르면 상단에 명령 팔레트가 뜹니다. 거기에 리모트 SSH 커넥트 투 호스트라고 입력하시면 관련 메뉴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등록된 호스트가 없으니 Add New SSH 호스트 항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SSH 명령어를 입력하는 창이 뜨고 여기서 입력한 내용이 SSH 설정 파일인 .ssh/config 안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제가 1시간을 날린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가 제가 했던 잘못된 예입니다. 호스트네임 뒤에 공백 하나 두고 -p로 포트를 같이 적었거든요. 터미널에서 SSH 명령어 쓸 때 익숙한 그 문법 그대로요. 그런데 SSH 설정 파일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호스트네임이라는 필드는 순수하게 도메인이나 IP만 받거든요. 그래서 도메인 뒤에 공백 -p 포트 번호를 붙이면 그 전체를 하나의 호스트 이름으로 해석해버리고 당연히 DNS 조회가 실패합니다. 정답은 아래처럼 호스트네임 줄에는 도메인만 쓰고 포트는 포트 키워드로 완전히 별개 줄로 빼는 것입니다. 이 한 줄 차이를 못 잡으면 아무리 봐도 멀쩡해 보이는 설정이 계속 연결을 거부합니다. 저처럼 삽질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써주세요. 제대로 연결이 되면 VS 코드 좌측 하단 상태 바에 녹색으로 여러분이 등록한 호스트 이름이 표시됩니다. 이게 뜨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좌측 사이드바에는 원격 서버의 폴더 구조가 그대로 펼쳐집니다. 파일을 클릭하면 바로 열리고 마크다운 파일은 커맨드 시프트 V 키를 누르면 오른쪽에 렌더링된 미리 보기가 나타납니다. 더 감동적이었던 건 하단 터미널 패널을 열고 티먹스 어태치 명령을 입력했을 때였습니다. 사무실 맥에서 이미 돌고 있던 제 티먹스 세션에 그대로 붙어서 클로드와 하던 대화를 끊김없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깃 상태, 전체 검색, 문법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도 전부 원격 파일을 대상으로 작동합니다. 혹시 티먹스 자체가 생소하신 분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
Tmux 터미널 세션을 서버 쪽에 그대로 붙여두는 도구입니다. 사무실 맥에서 클로드 코드를 Tmux 세션 안에서 돌려두면 제가 연결을 끊어도 세션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다시 붙어도 대화 맥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고요. VS 코드에서는 하단 터미널을 열고 Tmux LS로 세션 목록을 확인한 다음 Tmux attach-tmain처럼 이름을 지정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한 번의 명령으로 터미널 워크플로우와 GUI 에디터가 한 화면 안에서 공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도 예상 못한 보너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VS 코드 파일 탐색기는 기본적으로 점으로 시작하는 숨긴 폴더들까지 전부 보여주거든요. 맥 파인더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던 것들이 쭉 펼쳐졌는데 그 중에 옛날에 잠깐 써보다가 적었던 도구의 흔적인 세레나 폴더라든가 이제는 쓰지 않는 패기 프로젝트 잔재들이 줄줄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청소했습니다. 이건 리모트 SSH의 기능이라기보다는 평소에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내 작업 폴더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요즘 커서니 안티그래비티니 AI ID가 쏟아지는데 왜 평범한 VS 코드를 쓰냐 이 말이죠. 저도 사실 다 한 번씩 찔러봤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을 4가지 에디터로 정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커서, 윈드서프, 구글 안티그래비티, 그리고 제드 이렇게입니다. 먼저 커서입니다. VS 코드를 포크해서 AI를 1급 기능으로 박아넣은 에디터인데 유료 프로 플랜이 월 $20입니다. 무료 합의 플랜도 있어서 월 2000회의 코드 자동 완성과 50회의 슬로우 프리미엄 모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윈드서프입니다. 코디움이라는 회사가 만든 에디터인데 커서의 경쟁자면서 무료 티어가 상대적으로 더 넉넉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핫한 구글 안티그래비티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제미나이 3 발표와 함께 공개된 VS 코드 포크 기반 IDE인데 지금은 퍼블릭 프리뷰라서 무료로 열어뒀습니다. 기본 모델은 제미나이 3 프로와 플래시이고 엔스로픽의 클로드 소넷 4.6, 클로드 오퍼스 4.6, GPT OSS 120B도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드입니다. 전지갑통 개발자들이 러스트로 다시 만든 에디터인데 GPU 렌더링으로 속도가 거의 반칙 수준입니다. 다만 확장 생태계가 아직 VS 코드 계열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4가지 다 장점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1인 개발자 입장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여전히 VS 코드와 클로드 코드 조합입니다. 이유가 4가지 있습니다. 첫째, 저는 이미 클로드 코드로 메인 작업을 다 하고 있어서 커서나 안티그래비티의 AI 기능을 실제로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1인 개발자에게 환경을 자주 바꾸는 건 그 자체로 시간 낭비입니다. 진짜 목표는 에디터 탐방이 아니라 앱을 출시해서 수익을 내는 거니까요. 셋째, 오늘 주제인 리모트 SSH 안정성만 놓고 보면 원조이자 본가인 VS 코드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넷째, 클로드 코드는 멀티파일 작업이나 프로젝트 메모리, 터미널 명령어 실행, MCP 연동 같은 부분에서 여전히 커서 내장 기능보다 한 수 위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AI가 클로드 메인이라면 굳이 에디터까지 갈아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 같은 노안에 난시까지 있는 개발자들을 위한 VS 코드 가독성 세팅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건드려두면 하루 종일 코드 읽는 피로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기본 폰트 크기를 14에서 15로 한 단계만 올리고 줄 간격을 1.6으로 글자 사이 간격도 0.3 정도로 살짝 벌립니다. 이것만으로도 눈의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둘째, 한글 코딩 폰트는 네이버가 만든 디코딩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무료인데 한글과 영문이 모두 고정폭으로 깔끔하게 정렬돼서 주석이나 문자열이 섞여 있어도 줄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설치는 홈브루로 폰트 설치 명령어 한 줄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 VS 코드의 세팅스 제이슨을 열어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셋째,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디코딩은 레귤러와 볼드 두 종류뿐이라 폰트 웨이트를 500으로 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레귤러가 가장 또렷하게 보일 때가 많으니까 괜히 중간 굵기 실험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값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VS 코드에서 리모트 SH로 연결한 윈도우 안에서 터미널을 열면
그 터미널은 전부 원격 쉘에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로컬 맥 자체에서 명령을 실행하고 싶을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커맨드 시프트 N 키를 눌러서 새 창을 하나 더 열면 그 창은 로컬 맥의 기본 창으로 생성됩니다. 아니면 그냥 맥 기본 터미널 앱을 써도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창이 원격인지 로컬인지 헷갈릴 때는 좌측 하단 상태바를 보시면 됩니다. 녹색으로 SSH 호스트 이름이 붙어있으면 원격, 그게 없으면 로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기별 역할 분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세팅에서 맥은 사무실이든 외부든 전부 VS 코드 리모트 SSH에 클로드 코드 조합으로 본격 작업을 돌리는 기기입니다. 반면 아이폰은 여전히 터미우스입니다. 이유는 단순한데 아이폰 화면이 좁아서 VS 코드 같은 GUI 에디터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짧은 명령어 한두 줄 보내거나 로그만 확인할 용도라면 터미우스의 모바일 앱이 여전히 최고입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팀웍스 세션에 붙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아이폰으로 짧게 확인했다가 카페 도착해서 맥북으로 이어서 작업해도 클로드와의 대화가 끊기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비전공 1인 개발자가 사무실 밖에서도 본업처럼 코드를 만질 수 있는 원격 환경을 오늘 이 흐름대로 따라하시면 30분 안에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앱을 계속 출시해서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한테는 어디서든 작업 가능한 환경 자체가 가장 큰 무기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